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 BSV, 에이다를 보고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일단 어제 상승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52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처럼 보였다가 현재는 4시간 봉에서 52평선 깨고 지금 15평선까지 깬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일단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그 역회된 숄더의 머리라고 하면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데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동성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간씩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어느 정도 주면서 움직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를 만들었던 이 자리보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주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상승 채널의 이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때는 보시면 이제 8,360달러 지난 이 고점 라인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기준점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기준점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거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은 이렇게 깼잖아요. 깼는데 이거를 이제 35일로 고쳐본다라고 하면 35일로 고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35일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고 지금은 일단 35일 이평선을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깼는데 일단 35일 이평선에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35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준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자.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상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예. 라이트코인은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지난 고점이 0.019까지 올라왔었죠. 0.019까지 올라왔고 이번 상승의 시작과 상승의 고점 그리고 이 중심이 0.013 정도가 돼요. 일단 0.013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돌아 나가면서 50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지금 상승 채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상승 채널도 돌파시켜주고 그리고 지난 이제 고점으로 고점은 아니고요. 지난 이제 저항과 지지 라인으로 작용됐던 0.015 라인, 0.015 라인도 이제 어제 큰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널 바깥으로 또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오고 지금 이 채널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라이트코인은 상승을 더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 1,000만원 정도, 약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원화로 1,000만원은 아니지만요, 대략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0.02라고 하면, 지금 라이트코인 가격이 20만원 되는 거예요. 20만원. 그래서, 라이트코인을 언제 매도해야 될지, 오심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BTC 마켓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0.019니까, 한 0.0이라고 하고요. 0.02, 0.019. 그래서 20만원. 원화로 이야기를 하면 한 20만원부터 내가 이제 매도하겠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반감기에 얼마까지 상승했었냐면, 이 BTC 마켓에서 0.03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0.02에서 이렇게 고점 역할을 많이 했었고, 0.02 그리고 0.02도 넘었던 적도 있어요. 2018년 3월에는 0.025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매도를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0.02 그리고 0.025, 0.03
이렇게 분할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매도를 해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피크를 쭉 치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25만 원, 30만 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25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뭐 25만 원까지 가지 않고 23만 원까지만 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0.02에서 빠진다라고 하면 한 22만 원까지 올라갔다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비트코인이 더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10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라이트코인 그 원화 가격도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0.02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이제 매도를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와 같이 0.023이라든가 0.02에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0.02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라이트코인은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제 라이트코인 올라올 때는 제가 이제 반감기 이슈 때문에 반감기 8월이라고 하면 한 달 반 정도 전에 고점을 칠 것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 그럼 6월 중순쯤에 라이트코인은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앞으로 며칠 사이에 언제든지 저는 이렇게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라이트코인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지금 알트코인들, 저점에 있는 알트코인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코인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이제 매도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0.02 뭐 3까지 갈지 4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온 이후에 빠진다라고 하면 빠져서 내려올 때는 0.02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라이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이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때가 됐다. 특히 이제 이 0.02 라인을 강하게 치고 돌파할 때는, 그때는 좀 여러분들이 라이트코인 다른 종목은 좀 일단은 지금 집중해서 안 본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코인 또 특히 이제 비중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일단은 이게 이제 매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라이트코인을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에이다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라이트코인하고 BSV하고 에이다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에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에이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라이트코인이 0.02, 0.025, 0.03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매도한 알트코인에서 이제 라이트코인 매도한 그 돈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시기보다는 아직까지 알트코인들 중에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리플도 그렇고요, 에이다도 그렇고, 퀀텀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알트코인들 중에서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종목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BSV 볼게요. BSV는 일단은 지금 BSV 위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냐면 라이트코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라이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던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BSV 위치가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5파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이제 15일 이평선에 걸쳐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으로 보면 이 정도에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BSV가 여기서 이 지금 추세 라인 그리고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깨서 지금 라이트코인처럼 한 차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돌려 세워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차피 이제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세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추세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근데 BSV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그러니까 BSV만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뭐 저처럼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짝으로 같이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들고 있다가 충분히 이제 그 원하는 가격,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0.02가 되겠죠. 라이트코인으로 얘기했을 때 0.02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얘기했을 때는 0.2가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BSV 합한 가격이 0.2가 됐을 때 그때 같이 동시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BSV만 단독으로 그냥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BSV도 라이트코인과 같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다를 보겠습니다. 에이다는 라이트코인 BSV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 라이트코인과 BSV는 위치가 에이다로 얘기하면 적어도 2018년도 이 4월 고점, 5월달 고점, 지금 4200 사토시 한 이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거나 아니면 뭐 이쯤 지금 7000 사토시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에이다는 1000사토시예요. 1000사토시. 그러면 적어도 에이다를 본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놓고 봤을 때 에이다는 라이트코인이라든가 BSV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다. 이렇게 4배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또 얘기하면 라이트코인은 그만큼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한눈에 크게 이제 놓고 보시면 2015년도부터 차트를 놓고 보시면 라이트코인은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0.02 그리고 0.02 오면 거의 이거는 라이트코인 역사적인 고점에 이제 와 있는 겁니다. BTC 마켓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에이다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봐야 되는 코인들은 이렇게 에이다처럼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뭐 트론처럼 이런 식으로 하락해주고 하락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지금 에이다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고요. 돌파해준 이후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지금 15일 이평선 위에 막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은 정렬되어 있고 15일 평선, 50일 이평선 이렇게 내려와서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런 코인들은 여기서 장기 이평선 먼저 위로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아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좀 더 이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다는 지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언제든지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라이트코인이라든가 BSV를 매도하면 이런 종목들 이더리움, 리플, 뭐 에이다 이렇게 지금 위치가 다 비슷해요. 알트코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대부분 알트코인들 위치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고, 지금 라이트코인하고 BSV만 약간 특수하게 BTC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븐도 약간 이제 고가로 올라왔죠. 어제 이제 봤던, 이렇게 보고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명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일단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느 방송에서 터키인가 베네수엘라인가 놓고 그 나라의 금리와 여러가지 지표를 보여주는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 영상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tradingeconomics.com 가시면요, 이 tradingeconomics.com이에요. 가시면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고 싶다 하면 베네수엘라, 뭐 포르투갈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포르투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베네수엘라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는 이 지금 보시면 이제 남미에 있으니까 여기 미국, 여기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각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지표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이제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줄어든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번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자녀분이 폐가 좋지 않고 아토피가 심해서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인데 지인이 포르투갈이 공기도 좋고 물가도 저렴하다고 해서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갈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리플 리오스를 평단 줄이려 줍줍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을 가려면 60만 유로가 필요한데 유로와 원화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물어보셨고, 유로와 원화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냐? 일단 유로, 원화 둘 다 저는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유로와 원화보다, 그러니까 유로도 달러 대비는 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오히려 이제 엔화를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민을 가실 때 그때 이제 필요하실 때 환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빗썸에 리플과 이오스가 있는데 만약 포르투갈을 간다면 어느 거래소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셨고, 내가 그 인출을 현금을 이제 나중에 뽑으실 때 출금하실 때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 출금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빗썸 이용하셔도 되는데, 만약 포르투갈로 아예 가셔서 거기서 출금하시려고 하면 미리 그쪽 거래소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넥슨에서 인수한 비트 파이넥스를 넥슨에서 인수했는 비트 스탬프인가? 일단 그 유럽 쪽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 거래소 중에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유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저는 2017년 후반에 코인을 시작해서 현재 10% 수익권에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잠깐만 여기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일단 얼마 되지 않지만 경험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원칙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좀 알려주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만의 이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메인 투자는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만 한다. 예, 좋죠. 두 번째, 투자한 코인을 충분히 공부하고 매도를 기다린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 ICO, IO는 절대 하지 않는다. 죽어도 해야 한다면 소액으로만. 예, 이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 추격 매수, 펌핑 코인은 그냥 바라만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적어 주셨는데, 사실 이것만 제대로 지켜서 하셔도 저는 이 시장에서 뭐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없는,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오히려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지금 원칙 만들어 주신 것만 지키면서 매매를 하셔도,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리 리플님이 G20 관련해서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외 다른 국가들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세금 부과 전에 크게 한번 털어먹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벡트 ETF 물려서 세금 부과 전에 9월에서 12월 사이에 대상승장이 한 번은 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예전에 우리 그때 일본이 세금을 내년 5월에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빠르면 올해 말, 지금 이제 온리 리플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말,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 안에 한 번쯤 상승을, 그러니까 금차트와 어차피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1안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고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더라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 부과하기 전에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세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은 없죠. 세금 이야기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글로벌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 따라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소은님이 써주셨는데, 예,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예. 소은님이 지금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는 인과관계에서 매개 변수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상승이나 채굴 난이도 조정 후의 가격 상승에는 채굴 업계의 영향력이라는 매개 변수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좀 명확해질 듯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좀 내용을 써주셨는데 중간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말이 약간 중복이 돼서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의미는 이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전에도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했으니 이번에도 상승한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015년도, 6년도, 7년도에 그 패턴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그러니까 2016년도 반감기 이후에 17년도, 1년 뒤에 이제 상승장이 왔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아마 2020년 반감기가 오면 그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 건데 그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이전에도 반감기 이후에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상승한다는 이슈를 가진 여론몰이가 내년 상반기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야 2021년에 이렇게 상승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많이 몰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써주신 것 같아요. 실제 가격은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반영이 돼서 이미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와사비님이 지금 그 3종 지표 신청해 주신 분들 몇백 분에게 이제 지표 사용권을 이제 모두 보내주셨고 허용해 주셨고 일단 이제 몇 분도 후원도 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린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는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이용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보조 지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나름대로의 매매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보조 지표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면 신뢰도를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나구 3종 지표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영구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유료 전환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사용 권한을 제가 다시 회수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트레이딩뷰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그 부분을 계정을 뭐 중단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훈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훈진님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와사비 월렛 커뮤니티 코인 정리 이 기사에서 와사비 월렛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와사비 월렛의 이게 와사비님이 만드신 건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이거 예전에 궁금해서 와사비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아니 관계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관계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작년에 아마 초창기에 제가 와사비 월렛 광고하는 거 보고 이제 저도 이거 와사비님 개발자라고 해서 이거 와사비 월렛을 와사비님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 이제 감사 인사를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 지금 예, 해주시고 계신데, 유나님, MGCO님, 오연희님, 그리고 토모킴님, 구들님, 리플589님, 2058 플루님, 조자영님, 리키시님, 제가 이제 잠부나무님, 이광성님, 피오라 마레님, 구루미예비님, 최예은님, 요즘생활 취미생활님, 블레드님, 크립토매니아님,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일단 이게 저한테만 감사하다는 얘기로 써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댓글 써주시고 계신 분들한테 다 지금 다른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써주실 때 이렇게 내가 그냥 이거를 H채널만 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서로 공부하고 서로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댓글을 보면 처음 댓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댓글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마 댓글 안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만은 감사하게 여러분들 댓글 작성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 좀 이제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베티서님이 잠시만요.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예전에 한번 아마 예전 구독자 우리 해밀리 분들은 아실 거고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어서 지금 베티서님이 다시 한번 이제 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되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발에 날개고 또 등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손에 저울과 칼이 있습니다. 저울과 칼이 있는데 이 저울과 칼은 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이고, 기회는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데, 눈에는 잘 띄죠. 보이는데, 딱 사람들이 이제 눈에 딱 보였을 때는 잡을 수 있어요. 잡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앞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잡기도 쉽습니다. 쉬운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서 딱 놓쳐서 내가 뒤를 딱 쳐다보게 되면, 그땐 잡기가 힘든 거예요. 워낙 빠르고, 또 뒷머리가 이제 대머리여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딱 봤을 때 그때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가 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울하고 칼입니다. 저울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해야 될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울로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게 기회가 맞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 그때는 결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칼처럼 칼과 같이 결단을 명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도전은 이 기회의 신이 우리한테 딱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회가 우리한테 딱 왔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기회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회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별거 아닌 건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게 이제 저울로 내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딱 봤는데 이게 진짜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행동을 옮기셔서 뭔가 투자하면 투자,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들도 기회를 모든 분들이 전 잡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해밀리 여러분들은 최소한 전마구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최소한. 예,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이제 베티서님이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보자라고 해주셔서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노영호님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BTC 숏 차트와 더불어 롱 차트도 같이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써주셨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숏 차트만 보여드리긴 하는데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예전에 이걸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보시면 이제 와사비님 그 보조지표에 롱숏 레이쇼라고 해서 그 롱과 이제 숏의 이제 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그 롱이 많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0을 넘는 거죠. 플러스 영역에 있을 때는 롱 비율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영역에 있을 때는 숏 비율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보시면 4월 26일부터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확하게 이때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질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때 숏 비율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롱 비율보다. 그래서 늘어났고, 이렇게 숏 비율이 늘어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숏이 줄면서 롱 비율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렇게 한 차례 조정을 주더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래서 숏 차트를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숏 비율이 롱 비율보다 늘어나서 이 롱숏 레이쇼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 레이쇼가 0으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이 이제 가까이 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 왜냐면 이제 롱 비율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숏을 쳤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채널을 그렸는데 채널 상단부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목표치로 봤던 12,000달러 11,800달러까지 올라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거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 정도면 매도 관점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방송 중에는 제가 이제 숏 차트만 보여드렸는데 이걸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만약에 이 레이쇼가 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노영훈님이 잠깐만요. 노영훈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53님이 라이트코인 그 매도 타이밍 이제 물어보셔서 얼마 정도에 이제 익절하면 되냐 물어보셔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잠시만요. 그 박빌부님 요청에 따라서 터키 리라와
상승 패턴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예상 움직임을 와사비님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또 이제 만들어 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신규 저희 구독하신 분들 중에 그 트레이딩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무료 가입 하시고요. 와사비님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또 이제 저희 그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보조지표도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위해서. 보시면 터키 리라와 상승 패턴에서 찾아보는 금과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 가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터키 리라와 차트, 터키 리라, 달러 대 터키 리라와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이 차트에는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채널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치만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려주셨어요. 뭐냐면 2017년도 터키 리라와 차트가 고점 찍었던 게 금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1980년도요. 그리고 금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기간이 깁니다. 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 리라화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어디냐, 터키 리라화는 비트코인처럼 또는 금처럼 이렇게 한번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지난 전고점을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채널로 넘어가 준 이후에 다음 채널에 고점까지 찍고 지금 한번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잠깐 눌러준 그런 상태고, 금 차트는 보시면 1980년대 고점 찍어준 이후에 20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 ETF가 2023년도에 금 ETF가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10년 동안 해줬어요. 해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금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금 또한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면서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서 다음 사이클까지, 다음 채널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금 차트보다 좀 더 이제 먼저 더 아래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 차트와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26년인데 아직 이제 ETF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뭐 2003년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 차트 2003년도 정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ETF 승인 난 다음에 금 차트가 올라갔던 것처럼 비트코인 올라가지고 조정 올해 말까지요. 올라가지고 조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해서 올라가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결국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냥 이 차트만 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페드의 뭐 금리 인하 타이밍이라든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부터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채널의 바닥까지 언제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타이밍과 얼추 이제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실제로 페드에서 뭐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 MMT론으로 돈을 시장에 완전 풀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채널 상단부를 넘어가는 거고요. 금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채널 상단부를 터키 리라화처럼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미 터키 리라화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보이는 거죠.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이기 때문에 터키 리라화를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풀면서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반대로 이 분모에 있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터키 리라화처럼 이 차트처럼 금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제 가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제 와사비님이 여기 전제 조건을 잘 써주셨어요. 보면 화폐 개혁에 그나마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터키 리라와 법정화폐조차도 시련을 겪고 있는 달러 리라의 폭등에서 금이나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는 패턴이 있다는 가정에서 비교했다. 재반 환경 팩트는 4배 가까운 미국의 베이스머니 폭등,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를 겪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베이스머니가 4배가 아니라 16배는 풀어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터키, 브라질, 한국 등의 환율 위기, 거기 이제 비트코인 ETF, 뭐 벡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고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이 은행 계좌가 없고 현재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25억 명의 인구를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짐바브웨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나와서 100조에 해당하는 지폐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네요. 환율이 치솟아 결국에는 달러를 소유하지 못한 이 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 역시 갖지 못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 더더욱 양극화가 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H채널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염려가 없겠지만 이게 진정으로 탈중앙화, 화폐의 민주화를 논하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탈중앙화, 화폐의 민주화라는 탈을 쓴 양극화의 시발점이 아닌지 개인 간의 양극화, 국가 간의 양극화 어느 시대에나 부자와 빈민은 존재했지만 이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지금 이제 끝에 이렇게 써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짐바브웨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가? 짐바브웨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고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인 짐바브웨에도 부자들 있고 그런 부자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달러, 금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 원래 베네수엘라의 그 정치 세력들, 기득권층과 그 군부 세력들, 마두로 어떻게 보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두로한테 그 콩고물 받아먹었던 그 군부 세력들은 당연히 돈이 있고 해외 부동산도 사고 그 다음에 달러도 매수해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살 궁리는 다 해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각각 그 나라에 결국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불쌍한 거지 그 나라에 이미 상위층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준비할 만큼 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자신들 돈을 더 찍어내서라도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뭐 달러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와 화폐의 민주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비트코인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를 보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다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뭐 90% 이상, 뭐 심하면 이제 97% 되는 코인들을 일부 소수 3%나 5%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미 중앙화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n분의 1로 나눠줘서 이걸 이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이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 중앙화돼서 이걸 끌고 가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이게 오히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이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아마 지금 우리 해밀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국에 아까 그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까지 비트코인 수량을 갖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진짜 극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가 강남이 배바신 그 시기라고 하면 강남이 배바셔서 뭐 한 평당 10만원 했다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막 올라서 이제 만약에 10배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한 평당 100만원이 됐겠죠. 그 얘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비트코인 지금 뭐 600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10배가 올라서 비트코인이 1비트가 6천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강남의 배밭을 100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10배 주고 100만원에 샀던 사람들은 그걸 또 끌고 가서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느냐라고 하면 거의 지금의 이제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그 소수의 부자들이 그 나머지 땅들을 다 갖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고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한 5%
5% 정도 봅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장이 쭉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10만 달러, 100만 달러까지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 우리 만약에 해밀리 여러분들이 2만 명이다. 2만 명이면 2만 명의 5% 정도 한 그러면 1000명 정도 되겠죠. 한 1000명 정도만 비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어도 성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이은님은 지금 그 외국계 회사,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 지금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이쪽에서는 훨씬 전문가신 거예요. 저보다 이제 깊이도 훨씬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써주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복사해서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구독자분들 중에 좀 좋은 글 써주시고 이거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글이 있으면 그런 글들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시고 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모아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목을 다셔서 모아놓으시고 이걸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고 하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 화폐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는 항상 호재입니다. 아직 백서가 안 나와서 정확한 정의는 할 수 없으나 스테이블 코인이란 특성 하나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기사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XRP와 경쟁 구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국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와 거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나온 코인입니다. 화폐는 각국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환전과 송금이 어렵습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은 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들로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테더가 없었다면 위안화로 가상화폐 참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테더가 2017년 불장의 비트코인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또 각각의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칼럼처럼 써주셨어요. 이렇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출처를 다 적어 주셨습니다. 소문만 있었고 그동안 모든 테더 코인이 1대1로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욕 법원에 제출된 내용은 74%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74%도 다 달러가 아니라 그냥 자산까지 다 합해서 74%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더 예치금 약관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보다 적은 양의 달러만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달러는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데 돈을 막 찍어낸다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각각 은행이면 은행, 거래소면 거래소, 아니면 뭐 이렇게 IT 업체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막 발행하게 되면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나 JP모건, JPM 코인들 역시 위 테더와 같이 처음에는 달러 화폐와 1대1 연동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테더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와 연동되는 순간 손쉽게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보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정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KYC 등의 불편함 없이 우리가 이제 로그인할 때 이렇게 기존의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면 뭐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 이런 걸 로그인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계좌를 통해 리브라 코인을 포인트를 구매하듯 쉽게 카드와 연결해서 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포인트 시스템은 페이스북 파트너들과 들만 거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 가상화폐 코인은 플랫폼 밖에서의 모든 거래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로벌 뭐 리브라 코인이면 리브라 코인, 뭐 글로벌 코인이면 그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예전에는 페이스북 안에서만 뭔가 사용이 됐는데 이걸 바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환전해서 바꿔서 다른 실제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손쉽게 비트코인 환전 서비스를 만들거나 리브라 코인 베이스의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JP모건이 1대1 연동으로 달러 화폐를 계속 보유할까요?
미래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렇게 지급 준비율 정도로만 뭐 10%만 갖고 있고 그거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내겠다는 거죠.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뉴욕 법원이 테더를 뉴욕에서 계속 사용하게 하기 위해 내린 조치를 보면 4개의 행정 조치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찍어냈는데도 그냥 행정 조치 4개만 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합법적인 은행들은 고객의 돈으로 돈벌이를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벌이를 잘못해서 돈을 잃으면 은행은 모든 고객 계좌에 돈을 현찰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뱅크런이 발생될 때 고객의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나 JPM 코인은 큰 기업이나 은행 또는 테더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은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XRP 코인은 개수가 정해져 있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약점이긴 하지만 발행 주체는 믿을 필요는 없죠. 리플 XRP와의 관계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 송금 이상의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없습니다. 리플사의 XRP 전략적 활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플사는 은행 간 전송에 은행들이나 기업들끼리 못 믿기 때문에 노스트로 계정, 그래서 외국환 은행이 외국환 업무를 위해 외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당좌 예금 계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스트로 계정이 있는 은행끼리만 외환 송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끼리 전선처럼 연결되어 현재 송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돈이 가고 수수료도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도 이제 비쌀 수밖에 없다. 현재 시스템은 리브라 코인이나 JPM 코인이 송금 거래에 사용이 된다면 링크에 나온 전선 사진에 전선 몇 개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2018년 2월 XRP 마켓 캡 대비 송금 시장 마켓 상황을 보시면 노스트로 계정에 묶여있는 돈이 27조 달러입니다. 27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리플은 엑스커런트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현재 스위프트 회원은 11,000곳 그리고 리플의 엑스커런트가 200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엑스커런트는 XRP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매주 2개에서 3개 은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 먼저 적용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엑스커런트 4.0에서 엑스래피드를 옵션으로 자동 실행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은행들이 송금을 엑스래피드로 하게 되면 노스트로 이제 계정이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필요한 어떤 돈이 27조 달러가 이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 아까운데 이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실제 시간 자체도 또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간은 좀 생략을 하고 엑스래피드 개발 완료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불과 이제 9개월 정도 운영되었고 현재 15곳에서 테스트와 실송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야 나오는 리브라 코인이나 JPM 코인은 일단 이제 얘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 블록체인 안정화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가상화폐의 왕자인 비트코인은 아직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는 확장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트코인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뭐 라이트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액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지만 시스템 트러스트와 믿음 보안만큼은 최상이다.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는데 이오스는 21개 노드로 운영되어 성능은 잡았으나 공격에 취약한 블록체인 구조이고 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 다른 각각 플랫폼 코인들의 장단점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더 역시 그 트러스트, 믿음과 보안의 상위 연동, 자동화까지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성능 확장 개발 중에 다만 비트코인은 세컨드 레이어로 확장 계획 중이나 이더는 샤딩을 통해 퍼스트 레이어 성능 확장도 같이 개발 중에 있다.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고 한계를 얻으면 한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오타나 HOT, 홀로체인은 블록체인이 이룩하려는 것을 모두 가지려고 이제 개발이 됐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에 원래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일정 부분 그 블록 자체를 이제 포기한 그런 시스템으로 약간의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하게 돼서 나중에 진짜 기존에 처음에 그 블록체인 그 시스템을 뛰어넘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브라와 JPM 등의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송금 쪽의 문제들과 달리 화폐 보유의 트러스트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XRP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XRP가 세상의 화폐를 대처하는 뉴스나 내년에 겨우 시작하는 리브라가 XRP를 영원으로 만든다는 등의 거짓 뉴스는 순간적인 가격 변동은 줄 수 있으나 대세의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던 XRP 막 가격이 변동되니까 XRP 팔고 이걸 가지고 판 돈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에 XRP 넣고 넣어 놓으시고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단기 투자는 소문에 최약한 코인으로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인 투자도 현재는 고위험성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기술적 공부를 하면 고위험성 코인을 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쭉 읽어봤고요. 지금 이제 아마 XRP 이 코인의 그 XRP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왔던 뭐 JPM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뭐 글로벌 코인 이 리브라 프로젝트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에 강성훈 님이 써주신 것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자꾸 제가 이제 어제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페북 글로벌 코인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리플이 포트폴리오 2위인데다 금액이 이제 상당히 커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은님이 써주신 이 내용을 아마 이해를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강성훈님이 하시게 되면 아마 그런 걱정은 상당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은님 써주신 이 내용을 강성훈님은 반드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몇 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도 다 일일이 열어보시고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강성훈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리플 또 가격 빠지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이 리플 진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근거까지 다 이렇게 되면서 이은님께서 이렇게 또 저보다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를 하셔야지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리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그리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감사 인사 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